금년 2분기 들어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주식 어떤 종목으로 보십니까? 누구나 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거론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조정이 과연 언제까지 연결될 것인가를 알아보고요. 급부상하고 있는 게임주에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전문가를 모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문종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전화 연결해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무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자, 최근에 정말 카카오하고 네이버 말 그대로 인터넷 관련주의 가장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시장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 조금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도 인터넷 업종의 주가 전망 좋게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우리 연구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하반기에도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상반기뿐만 아니고 코로나19 이후, 즉 작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의 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비즈니스들,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들은 편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경험을 하면은 그 편의성 때문에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하반기에도 뭐 코로나19가 심지어 회복된다라고 할지라도 디지털화라는 큰 흐름을 바꿀 수 없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의존도는 더 높아질 거라서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좋은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특히 주가가 급등한 측면들도 있고 핵심 트래픽 지표들이 성장세 같은 경우가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소폭 성장세가 둔화되는 측면들도 있어서 상승 강도 자체는 상반기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만 해도 방금 연구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사용해 본 그런 플랫폼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인터넷 대형주 중에서 가장 탑픽, 가장 우수 종목으로 네이버를 꼽았는데요. 그리고 또 목표 주가도 5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43만 원 본다면 적지 않게 많이 올리신 건데 그 배경 한번 설명 주시죠. 일단은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로 해서 상반기에 주가 상승 강도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3월 정도에 커머스 전략들 굉장히 좋은 그림들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이마트와의 협력이라든지 일본 쪽에 스마트 스토어 런칭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진행된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진했었던 건데 2분기 실적은 커머스라든지 광고 쪽 그 본업들이 세게 올라오는데 비용은 크게 올라오지 않으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8월, 9월부터 해서 기존의 커머스 전략 이마트가 8월부터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에 들어오게 되고 9월 정도부터는 라인페이 데이터들도 일본으로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뭐 커머스 전략들도 다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이 실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네이버는 내일 실적이 발표가 예상돼 있죠. 내일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적은 컨센서스는 소폭 하향할 걸로 보고 있긴 한데요. 컨센서스를 소폭 하향하는 이유는 사실 뭐 프리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1분기 때 이제 써여 있던 좀 높은 레벨의 실적들이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폭 하회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 결국에는 인터넷 주식들 탑라인 매출 성장이 중요한데 매출 성장을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뭐 커머스나 광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1분기와 유사한 YY 성장률 나올 것 같아서
좋은 실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네이버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종목이죠. 바로 카카오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3위를 놔두고 정말 양사가 굉장한 치열한 경쟁 벌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카카오가 뒤로 밀리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한금융투자에서 카카오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셨는데 그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카카오의 주가와 이제 네이버의 주가 제가 상향 동시에 했었는데 보시면은 상승 여력 자체가 카카오가 크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 주가가 6월 달에 보시게 되면 뱅크랑 페이 상장 모멘텀을 선반영하면서 순식간에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상장 이후에는 이제 신주로 반응이다 보니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의 희석, 그리고 상장 이후에 상장사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매니저 입장에서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를 직접 사도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수급 분산에 대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횡보할 수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는데 사실 3분기를 지나서 4분기로 가게 되면은 또 다시 좋은 모습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자 회사들 상장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카카오가 지금 본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커머스나 컨텐츠 쪽에 구독 경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의 성과가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이후로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모빌리티 상장 내년에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4분기 내년까지 보는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가 전문가를 모신 김에 평소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보면요. 같은 듯 하면서도 좀 다르고요.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그런 업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차이점이라 그럴까요? 이제 카카오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이버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향후에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에 투자하시면서 양사 간의 차이점 내지는 장단점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제가 대답하기가 간단하게가 어렵고요. 복잡하게는 가능한데 간단하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카카오는 모바일 베이스, 앱 베이스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PC 그리고 이제 포털 검색 위주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비즈니스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카카오는 반면에 많은 트래픽, 4,600만 이상의 트래픽을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더 자주 이용하는데 편리한 비즈니스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그런 검색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거래 비즈니스에 강했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보다는 이제 최근에 그 채팅 목록창 광고나 이런 쪽에서 보시다시피 트래픽을 활용한 비즈니스에 조금 더 유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의 영역을 조금 침범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많은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개인화 추천 등을 통해서 일반 커머스로 점점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사실 국내에서의 비즈니스 확장에 조금 미진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그런 그림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아까 PC 쪽 기반, 포털 쪽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일본의 라인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또 일본 쪽 디지털화 혹은 일본이나 동남아 쪽 디지털화의 수혜를 네이버가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어서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돌발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문정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치열한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중소형주에서 탑픽에서는 아프리카 TV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연초 대비해서 주가도 꽤 많이 오른 편인데 그 아프리카 TV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습니까?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실적 추정치 실적들이 또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아프리카 TV의 성장 포인트, 별풍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이런 별풍선, 즉 후원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클럽하우스까지 이런 다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들에서도 후원이 이제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이런 후원 문화의 확산에 따라서 별풍선을 결제하시는 결제 유례의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결제 유저의 수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광고 쪽도 성장을 잘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자체 광고 플랫폼 런칭하면서 중소형 광고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존에 뭐 게임 광고주들만 많이 있었는데 광고주의 저변도 많이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별풍선이라는 하나의 성장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인터넷 플랫폼 핵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광고 매출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확인되면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수준 적잖게 오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기업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로 본다면 아직도 매력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에 공감이 가네요. 자, 그다음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뜰 그런 업황인데요. 바로 게임주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터넷 비대면제 가장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측면 보면 주가 수준은 그렇게 2분기에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하반기 게임 업종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게임주가 물론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개별 게임사별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행히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이제 좋을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M이 중국 판호 발급을 받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업체들의 모멘텀 자체가 중국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풍부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게임 업종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 게임에서 가장 선호주로 꼽으신 게 위메이드였습니다. 네, 어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위메이드 투자 포인트를 뭘로 보십니까? 아까 펄어비스가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위메이드도 판호 관련 수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위메이드가 미래의 전설 2라는 좋은 IP를 가지고 중국 개발사에 빌려주고 중국 개발사가 알아서 만들어서 내자 판호를 발급받고 위메이드한테 IP 로열티만 주는 비즈니스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작년 말에 자체 개발 게임인 미르4를 국내에서 런칭시키면서 흥행을 시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미르4가 중국 쪽의 퍼블리셔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갈 수 있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파노가 나오면서 이제 미르4 같은 경우가 중국 퍼블리셔 선정만 하면은 파노는 당연히 발급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미르 IP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에서 흥행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IP이기 때문에 흥행까지도 좀 연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미르4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글로벌 출시 예상이 되어 있고 그 차기작인 미르 M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주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출시작인 미르4 그리고 하반기에 미르M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위메이드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게임주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NC소프트입니다. 사실 NC소프트가 지난번에 100만 원까지도 갔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 횡보하는 약보합을 보이다가 이제 80만 원대를 간신히 회복한 상태인데요. 우리 신한금투에서는 목표가를 최근에 하향 조정하셨습니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일단은 리니지 M과 2M의 매출이 NC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1분기 때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들이 2분기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2분기까지 그렇게 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목표가를 하향할 여지가 없었을 텐데,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오딘 출시하면서 뭐 일부 이용자 이탈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리니지 M, 2M 매출도 소폭 더 하향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8월에 불소 2죠. 불소 2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오딘의 출시 이후에 그 밑에 있는 MMORPG들의 이용자 이탈이라든지 매출 하락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국내 시장의 사이즈가 1위를 유지하는 일매출이 뭐 20억 이상 세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불소2가 나와도 사실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로 생각하고 있는 뭐 하향 안정화 기준으로 뭐 15억 내외 정도의 매출 정도일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소폭 하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주식을 하는 분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통 증권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 하향 조정할 때 그 목표가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그 목표가를 조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에 가장 높은 가격을 상향이라고 그러고요. 가장 낮은 가격을 하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C소프트를 만약에 신한금토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내려갑니다. 이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는데요. 이제 IPO에서 가장 큰 대우라고 불리우는 게임의 대장주로 불리는 크랩톤입니다. 이제 크랩톤이 상장이 된다면 말 그대로 이제 게임 업종도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커질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게임 업종 투자하면서 꼭 주의하셔야 될 점 한두 가지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하반기를 보기보다도 그냥 일반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게임주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매매를 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투자 전략상 가장 좀 정석이 되는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게임주를 투자하실 때는 물론 이제 실적 이런 것도 당연히 보셔야 하지만은 신작 스케줄을 리스트업 해놓는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작 출시 전에 이제 사놓고 흥행 성과를 보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미리 주가가 오르기 전에 좀 선점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출시한 이후에는 이 게임 이후에 또 다른 대작이 없다면 모멘텀 소멸 구간으로 진입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가 갑자기 뭐 10%, 20%도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크게 배운 것 같습니다. 게임 업종에 관심을 가지실 때는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작 출시, 새로운 작품을 출시할 때 전과 후를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이문종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